가보년 6월 초 1일 아침에 배첨사와 같이 밥을 먹었다. 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저녁 나절에 활을 쏘았다. 초 2일 아침에 배첨사와 같이 밥을 먹었다. 충청수사도 왔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의 진으로 갔더니 강진 현감이 술을 바쳤다. 활 두어 순을 쏘았다. 경상수사 원균도 왔다. 나는 곧 몸이 불편하여 돌아가서 누워 충청수사와 첨사 문길, 배경남이 장기 내기 두는 것을 구경했다. 3일 바닷물빛조차 흐리니 근래에 드문 일이다. 충청수사 첨사 배경남이 와서 바둑을 두었다. 4일 충청수사 미조항 첨사와 웅천 현감이 와서 보기에 종정도를 놀게 했다. 저녁에 겸사복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그에 이르기를 수군의 여러 장수들과 경주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니 다음부터는 전날의 버릇을 버려라는 것이었다. 통탄하기 그지없다. 이는 원균이 술에 취하여 망발한 때문이다. 5일 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사도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가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밤 10시쯤에 급창 김산과 그 처자 등 3명이 유행병으로 죽었다. 새해나 눈앞에 두고 미덥게 부리던 사람인데 하루 저녁에 죽어가다니 참으로 슬프다. 무밭을 갈았다. 송희립, 나간군수, 흥양현감, 보성군수가 군량을 독촉할 일로 나갔다. 6일 충청수사, 여도만호와 함께 활 5순을 쏘았다. 경상우후가 와서 봤다. 소나기가 왔다. 7일 충청수사, 첨사 배경남이 와서 이야기했다. 남해 군관과 생리 등의 죄를 처벌했다. 송덕일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임금의 분부가 들어온다고 했다. 오늘은 무시 2대 5홉을 부침했다. 8일 우우후가 왔다. 충청수사와 다 함께 활 20순을 쏘았다. 저녁에 종 한경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심을 알았다. 참으로 기쁘고도 다행이다. 미조항 첨사가 아뢰고 돌아갔다. 회령포만호가 지내왔다. 전공에 따라 포상하는 관교도 왔다. 9일 충청수사 우우후가 와서 활을 쏘았다. 우수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밤이 깊은데 피리 소리 가득한 바다. 검은 고를 타며 장수를 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10일 활 5순을 쏘았다. 11일 아침에 아들 우리 본영으로 갔다. 작별하는 회포가 씁쓸하다. 홀로 빈 집에 앉았으니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다. 저녁 나절에 바람이 몹시 사나워지며 걱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충청수사가 와서 활을 쏘고 그대로 같이 저녁밥을 먹었다. 달빛 아래 같이 이야기할 때 옥피리 소리가 처량했다. 앉아서 오래도록 있다가 헤어졌다. 12일 가뭄이 너무 심하다. 농사의 근심이 더욱 염려스럽다. 이날 어두울 무렵에 본영의 배 격군 7놈이 도망갔다. 14일 바다의 섬도 찌는 듯하다. 농사일이 아주 걱정된다. 충청수사, 사도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와 함께 활 20순을 쏘았다. 충청수사가 가장 잘 맞췄다. 이날 경상수사는 활군을 거느리고 우수사가 있는 곳으로 왔다가 크게 지고 돌아갔다고 했다.
15일 신경황이 영의정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나라를 근심함이 이보다 더한 이가 없을 것이다. 지사 윤우신이 죽었다니 애석할 따름이다. 순천부사 보성군수가 달려와 보고하는데 명나라 총병관장 홍유가 호선을 타고 100여 명을 거느리고 바닷길을 거쳐 벌써 진도 벽파정에 이르렀다고 했다. 날짜로 짚어보면 오늘이나 내일에 이르를 것이지만 바람이 맞불어 맘대로 배를 부리지 못한 것이 닷새째이다. 이날 밤 소나기가 흡족하게 내렸다. 어찌 하늘이 백성을 살리려는 게 아니겠는가. 아들의 편지가 왔는데 잘 돌아갔다고 했다. 또 아내의 편지에는 면이 더위를 먹어 심하게 앓았다고 했다. 괴롭고 답답하다. 16일 충청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17일 저녁나절에 우수사 충청수사가 와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했으나 면은 많이 아프다고 했다. 몹시 걱정된다. 18일 아침에 원수의 군관 조춘현이 전령을 가지고 왔다. 원수가 두치에 이르러 광양 현감이 수군 중에 복병을 뽑을 적에 사사로운 정을 썼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군관을 보내어 그 까닭을 물으니 놀라운 일이다. 원수가 그 서처남 조대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도 사사로이 행하니 통탄하기 그지없다. 이날 경상 우수사가 청했는데 가지 않았다. 19일 원수의 군관과 배응록이 원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변존서, 윤사공, 하천수 등이 들어왔다. 충청수사가 왔다가 그의 어머니 병환 때문에 곧 그의 사처로 돌아갔다. 20일 충청수사가 와서 보고 활을 쏘았다. 저녁에 영등포만호는 본포에 물러나 있었던 죄를 다스렸다. 타무선 이인원이 들어왔다. 21일 충청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마량첨사가 와서 봤다. 명나라 장수가 바닷길로 벌써 벽파정에 이르렀다고 한 것은 잘못 전한 것이라고 했다. 22일 할머님의 제삿날이라 나가지 않았다. 오늘 불꽃과 같은 삼복더위가 전보다 더하여 큰 섬이 찌는 듯하여 사람이 견디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저녁에 몸이 몹시 불편하여 식사를 2끼니나 먹지 않았다. 초저녁에 소나기가 내렸다. 23일 순천부사, 충청수사, 우우후, 가리포첨사가 아울러 와서 봤다. 우후 이몽구가 군량 독촉하는 일로 나갔다가 견내량에서 외놈을 사로잡았다. 외적의 동태를 캐묻고 또 무엇을 잘하는지 물었더니 염초 굽는 일과 총 쏘기를 다 잘한다고 했다. 25일 충청수사와 함께 활 10순을 쏘았다. 이연염도 와서 활을 쏘았다. 종사관을 모시는 아전이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조도어사의 말이 몹시 놀라웠다. 부채를 봉하여 보냈다. 26일 충청수사, 순천부사, 사도첨사, 여도만호, 고성현령 등이 활을 쏘았다. 일찍 김양간에게 단오날에 진상물을 봉해 올렸다. 마량, 영등포가 여기 왔다가 곧 돌아갔다. 28일 나라 제삿날이라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진무성이 벽방산에 망보는 곳에 부정사실을 조사하고 와서 적서는 없더라고 보고했다. 29일 순천부사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왔다. 우수사, 충청수사와 같이 와서 활을 쏘았다. 윤동구의 아버지가 와서 봤다.
울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했다. 가보년 7월 초 1일 배응록이 원수에게서 들어왔다. 원수가 뉘우치는 말을 하고서 보냈다는 것이다. 우습다. 이 날이 나라 제삿날이라 홀로 종일 앉아 있었다. 저녁에 충청 수사가 여기 와서 서로 이야기했다. 초 2일 늦더위가 찌는 듯하다. 이날 순천의 도청과 생리, 광양의 생리 등의 죄를 다스렸다. 좌도 사수들의 활쏘기를 시험하고 적의 작물을 나누어 줬다. 저녁 나절에 순천부사, 충청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배첨지가 휴가를 받아갔다. 노윤발에게 흥양군관 이심과 병선 생리, 괄군 생리 등을 붙잡아 올 일로 전령을 주어 내보냈다. 초 3일 충청수사 순천부사가 활을 쏘았다. 웅천현감 이울룡이 휴가를 신고하고 미조항으로 돌아갔다. 음란한 계집을 처벌했다. 각 배에서 여러 번 양식을 훔친 사람들을 처형했다. 저녁에 새로 지은 다락으로 나가보았다. 충청수사가 와서 같이 아침밥을 먹은 뒤에 마량첨사 소비포 권관도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 외적 5명과 도망병 1명을 아울러 처형했다. 충청수사와 함께 활 10순을 쏘았다. 옥과의 개원유사 조응복에게 참봉의 직첩을 주어 보냈다. 5일 새벽에 타무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심을 알았다. 참으로 다행이다. 심약이 내려왔는데 매우 용렬하니 한심스럽다. 우수사, 충청수사가 같이 왔다. 여도만호는 술을 가져와 같이 마셨다. 활 16순을 쏘았다. 너무 취해서 수로에 올랐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6일 몸이 불편하여 공물을 보지 않았다. 큰 도둑 3놈을 최기석이 잡아왔다. 또 박춘향 등을 보내어 그 괴수를 잡아 왼쪽 귀를 잘라서 왔다. 아침에 정원명 등을 격군을 정비하지 않은 일로 이를 잡아 가두었다. 저녁에 보성군수가 들어온다고 했다. 밤 11시쯤에 소나기가 퍼부었다. 빛발이 3대 같아 새지 않는 곳이 없었다.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았으니 온갖 근심이 치밀었다. 이영남이 와서 봤다. 7일 충청수사는 그 어머니의 병환이 심하다고 아뢰고 모이지 못했다. 우수사는 순천부사, 사도첨사, 가리포첨사, 발포만호, 녹도만호가 함께 활을 쏘았다. 이영남이 배를 거느리고 올 일로 곤양으로 간다고 아뢰고 돌아갔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고성 보인을 문초했다. 보성이 왔다. 8일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몸이 곤하여 장수들을 보지 않았다. 각 고을에 공문을 적어 보냈다. 오후에 충청수사에게 가서 봤다. 저녁에 고성 사람으로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사람을 직접 문초했다. 광양의 송전이 그의 지휘관인 병사의 편지를 이곳에 가지고 왔다. 나간과 충청우후가 온다고 했다. 9일 아침에 충청우후가 교서에 숙배하였다. 저녁 나절에 순천, 나간, 보성의 군관과 생리들이 격군을 소홀히 하고 또 기일을 어긴 죄를 처벌했다. 가리포, 임치, 소근포, 마량첨사 및 고성현령이 아울러 왔다. 나간의 군량 벼 200섬을 받아서 나누었다. 10일 아침에 나간의 벼 찌은 것과 광양 벼 100섬을 되었다. 신홍헌이 들어왔다. 저녁 나절에 송전과 군관이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아들 면의 병이 중태에 빠졌다는 말을 들었다. 또 피를 토하는 증세까지 있다고 하므로 울과 심약 신경황, 정사립, 배응록 등을 아울러 보냈다. 11일 바람이 세게 불고 종일 그치지 않았다. 우리 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 것이 많이 염려되고 또 면의 병이 어떠한지 궁금하다. 장계를 손수 초잡아 고쳐주었다. 경상순무에 공문이 왔는데 원수사가 불평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오후에 군관들에게 화살을 쏘게 했다. 봉학도 같이 활을 쏘았다. 윤원침이 점고받으러 왔기에 점심을 먹여 도로 보냈다. 저물 무렵에 비바람이 몹시 치더니 밤 내내 계속되었다. 충청수사가 와서 봤다. 12일 아침에 속은 첨사가 와서 보고 화살 54개를 만들어 바쳤다. 공문을 적어서 나누어 주었다. 충청수사는 순천, 사도, 발포, 충청우후와 아울러 와서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타무선이 들어왔기에 어머니의 평안하심은 알았으나 면의 병세는 중하여 몹시도 애타지만 어찌하랴. 영의정 류성룡이 죽었다는 부고가 순변사가 있는 곳에 왔다고 한다. 이는 류정승을 미워하는 자들이 반드시 말을 만들어 비방하는 말일 것이다. 이런 통분함을 이길 수 없다. 이날 어두울 무렵에 마음이 몹시도 어지러웠다. 홀로 빈집에 앉았으니 마음을 제대로 걷잡을 수 없다. 염려가 더욱 답답하여 밤이 깊어가도 잠들지 못했다. 류정승이 만약 어찌 되었다면 나란 일을 어찌하랴. 13일 홀로 앉아 아들 면의 병세가 어떨까 하고 글자를 짚어 점을 쳐보았더니 임금을 만나보는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아주 좋았다. 다시 짚으니 밤에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두 괴가 다 좋았다. 마음이 좀 놓인다. 또 류정승의 점을 치니 바다에서 배를 얻은 것과 같은 괴가 나왔다. 다시 점치니 의심하다가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무척 좋았다. 저녁 내에 비가 내리는데 홀로 앉아있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저녁 나절에 송전이 돌아가는데 소금 한 휘를 주어 보냈다. 오후에 마량첨사와 순천이 와서 보고 어두워서 되돌아갔다. 비가 올 것인가 개일 것인가를 점쳤더니 점은 뱀이 독을 뿜어내는 것과 같은 괴가 나왔다.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니 농사일이 염려된다. 밤에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초저녁에 발포 타무선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갔다. 14일 어제 저녁부터 빗발이 3대 같았다. 지붕이 새어 마른 곳이 없다. 간신히 밤을 지냈다. 점괘를 얻은 그대로이니 참으로 묘하다. 충청수사와 순천부사를 청해와서 장기를 두게 하고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근심이 뱃속에 있으니 어찌 조금인들 편안하랴.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 수루 위로 걸어나가 몇 바퀴나 어슬렁거리다가 돌아왔다. 타무선이 오지 않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자정에 비가 또 내렸다. 15일 조카 해, 종경이 들어와서 아들 면의 병이 차도가 있다는 소식을 자세히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다. 조카 분의 편지에 또 아산 고향의 선산이 아무 탈 없고 가묘도 편안하며 어머니께서도 편안하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이흥종이 환자하는 일로 매를 맞다가 숨졌다고 했다. 놀랍다. 그 삼촌 충청수사가 이를 처음 듣고서 비통한 나머지
그 어머니도 듣고 병세가 더욱 위중해졌다고 한다. 활 16순을 쏜 뒤에 수루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거닐 적에 박주사리가 급히 와서 명나라 장수의 배가 이미 본영 앞에 이르러 이리로 온다고 했다. 그래서 곧 삼도에 전령하여 진을 죽도로 옮겼다. 16일 늦은 아침부터 큰 비가 내리더니 종일 퍼붓듯이 왔다. 경상수사 원균, 충청수사, 우수사가 모두 와서 봤다. 소비포가 소의 다리 등을 보내왔다. 명나라 장수가 삼천진에 이르러 머물러 묵는다고 했다. 여도만호가 먼저 왔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왔다. 17일 새벽에 폭우로 나가 진을 쳤다. 오전 10시쯤에 명나라 장수 파총 장홍유가 병호선 5척을 거느리고 돛을 달고 들어와서 곧장 영문에 이르러서는 육지에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청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수사들과 함께 활터 정자에 올라가서 올라오기를 청했더니 파총이 배에서 내려 곧 왔다. 이들과 같이 앉아서 먼저 바닷길 말리 먼 길을 어렵다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신 데 대하여 감사함을 비길 길이 없다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작년 7월 절강에서 배를 타고 요동에 이르니 요동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닷길에는 돌섬과 암초가 많고 또 앞으로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니 갈 필요가 없다고 억지로 말리는데도 그대로 요동에 머물면서 시랑, 손광, 그리고 총병, 양문에게 보고하고 올 3월 초에 출항하여 들어왔으니 수고라고 할 것이 없다 했다. 나는 차를 마시라고 청하고 또 술잔을 권하니 감개무량하다. 또 적의 형세를 이야기하느라고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18일 다락 위로 올라가자고 청하여 점심을 먹은 뒤에 나가 앉아 술을 서너 차례 권했다. 대체로 내년 봄에 배를 거느리고 곧장 제주에 이르러 공히 우리 수군과 합세하여 으스대면서 추악한 적들을 무찌르자고 성의 있게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헤어졌다. 19일 아침에 환영 예물단자를 올리니 감사에 마지 못하겠다면서 주시는 물건이 매우 풍성했다. 충청수사도 드렸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가 예물을 주는데 몇몇은 나와 같았다. 점심을 먹은 뒤에 경상 원수사가 혼자서 술 한 잔을 올리는데 상은 무척 어지럽건만 한 가지라도 아래쪽 힘쓸 것이 없었다. 우습고 우스웠다. 또 자와 호를 물으니 써서 주는데 자는 중문이요 호는 수천이라고 했다. 촛불을 밝히고 다시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비가 많이 올 듯하여 배로 내려가 잤다. 20일 아침에 통역관이 와서 전하여 말하기를 명나라 장수가 남원에 있는 총병 유정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고 곧장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나는 명나라 장수에게 간절히 말을 전하기를 처음에 파총이 남원으로 온다는 소식이 이미 총병관 유정에게 전해졌으니 만약 가지 않는다면 그 중간에 남의 말들이 있을 것이므로 바라건대 가서 만나보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파총이 나의 말을 전해 듣고 과연 옳다고 하며 말을 타고 혼자 가서 만나본 뒤에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고서 파총이 내 배로 내려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이별의 잔을 권했다. 파총이 7잔을 마신 뒤 호줄을 풀고 함께 포구 밖으로 나가 2번, 3번 애달픈 뜻으로 송별하였다. 그리고 경수, 충청수사, 순천부사, 발포만호, 사도첨사와 같이 사이남으로 올라가 취하며 이야기하고서 돌아왔다. 21일 아침에
원수에게 명나라 장수와의 문답 내용을 공문을 만들어 내보냈다. 저녁 나절에 마량 첨사, 소비포 첨사가 와서 봤다. 발포만호가 복병 내보내는 일로 와서 아뢰고 갔다. 저녁에 수루로 올라 있는데 순천 부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오후에 흥양의 군량선이 들어왔다. 그래서 생리와 배 주인에게 발바닥을 호되게 때렸다. 저녁에 소비포가 와서 보고는 하는 말이 기한에 대지 못했다고 해서 수사 원균에게 곤장 30대를 맞았다고 했다. 몹시 해괴한 일이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가 군량 20섬을 꾸어갔다. 22일 아침에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임치첨사와 목포만호가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사량만호와 영등포만호가 와서 봤다. 오후에 충청수사, 순천부사, 충청우후, 이영남이 함께 활을 쏘았다. 저물 무렵에 수루에 올라가 밤이 되어 앉아있다가 돌아왔다. 23일 충청수사가 우수사, 가리포 첨사와 같이 와서 봤다. 활을 쏘았다. 조카 해가 돌아갔다. 목련이 들어왔다. 24일 여러 가지 장계를 직접 봉했다. 영의정과 신병판, 윤판서 앞으로 보냈다. 저녁에 활 7순을 쏘았다. 25일 아침에 하천수에게 장계를 지니게 하여 내보냈다. 아침 식사를 하고서 충청수사, 순천부사 등과 함께 우수사에게로 가서 활 10순을 쏘았다. 몹시 취하여 돌아왔는데 밤새도록 토해냈다. 26일 각 고을에 공문을 써 보냈다. 밥을 먹은 뒤에 수루 위로 옮겨 앉았다. 순천과 충청수사가 와서 보았다. 저녁 나절에 녹도만호가 도망병 8명을 잡아왔다. 그래서 그중 주모자 3명을 처형하고 그 나머지는 곤장을 쳤다. 저녁에 타무선이 들어왔다. 아들들의 편지를 보니 어머니께서 편안하시고 면의 병도 나아진다고 한다. 허씨댁의 병이 점점 더해졌다고 한다. 걱정이다. 유홍과 윤근수가 세상을 떠나고 윤돈이 종사관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신천기도 들어왔다. 어두울 무렵 신재훈이 와서 봤다. 노윤발이 흥양의 생리와 감관을 붙잡아 들어왔다. 27일 밤꿈에 머리를 풀고 곡을 했다. 이 조짐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한다. 이날 충청수사와 순천부사와 함께 수루 위에서 활을 쏘았다. 충청수사가 과하주를 가지고 왔다. 나는 몸이 불편하여 조금 마셨다. 역시 좋아지지 않았다. 28일 흥양의 생리들의 죄를 다스렸다. 신재훈이 주부의 직첩을 받고서 갔다. 저녁 나절에 수루에 올라가 벽 바르는 일을 감독했다. 의능이 와서 그 일을 맡았다. 저물 무렵에 숙소로 내려왔다. 29일 바람기는 없었다. 순천부사와 충청수사가 바둑을 두는데 구경했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나간 군수도 와서 같이 했다. 이날 밤 신음했는데 아침까지 했다. 가보년 8월 초 1일 몸이 몹시 불편하다. 수루의 방으로 옮겨 앉았다가 곧 뒷동 헌방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나간 군수가 강집을 데려다가 군량 독촉하는 일로 군율에 따라 문초하고 내어보냈다. 비가 종일 내리더니 밤까지 왔다. 초 2일 초하루 한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부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 달수를 따져보니
나을 달이 아니었다. 그래서 꿈이지만 내쫓아버렸다. 몸이 나은 것 같다. 저녁 나절에 수루 위로 옮겨 앉아 충청수사, 순천부사 및 마량첨사와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 빚은 술을 몇 잔 마셨다. 비가 종일 내렸다. 송희립이 와서 아뢰기를 흥양의 훈도도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갔다고 했다. 초 4일 충청수사 및 순천부사, 발포만호 등이 와서 활을 쏘았다. 수루의 방에 도배를 했다. 경상수사의 군관과 생리들이 명나라 장수를 접대할 때에 여자들에게 떡과 음식물을 머리에 이고 오게 한 죄를 처벌했다. 화살장이 박옥래가 와서 대를 가져갔다. 이종호가 흥양의 안수지 등을 잡아오려고 갔다. 5일 밥을 먹은 뒤에 충청수사, 순천부사와 같이 활을 쏘았다. 오후에 경상수사 원균에게로 갔더니 우수사가 미리 먼저 와 있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1시간쯤이나 지나서 돌아왔다. 이날 웅천 현감, 소비포 권관, 영등포 만호 및 윤동구 등이 선봉장으로서 여기에 왔다. 6일 충청수사와 함께 활 10순을 쏘았다. 저녁에 장흥부사가 들어왔다. 보성군수가 나갔다. 탐호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는 편안하시고 아들 며는 차츰 나아진다고 한다. 고성현령과 사도첨사, 적도만호가 아울러 왔다가 갔다. 이날 밤 수루의 방에서 잤다. 11일 이날 밤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폭우가 쏟아졌다. 지붕이 3겹이나 벗겨져 삼대같이 비가 샜다. 밤새도록 앉아서 새벽을 맞았다. 양 창문은 모두 바람에 깨져 다 젖었다. 12일 저녁 나절에 충청수사 및 순천부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웅천현감, 소비포 권관도 와서 활을 쏘았다. 아침에 원수의 군관 심준이 여기에 왔다. 그 전령에 군사 약속을 직접 만나서 논의하자고 하므로 오는 17일에 사천으로 나가 기다리겠다고 했다. 13일 아침에 심준이 돌아갔다. 노윤발도 돌아갔다. 오전 10시쯤에 배에서 내려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가서 별도로 날랜 장수들을 뽑아 춘원포 등지로 가서 적을 엿보아 무찌르게 할 일을 사도첨사에게 전령하여 여러 장수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대로 머물러 잤다. 달빛은 비단결 같고 바람 없어 잔잔하여 해를 식혀 피리를 불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그만두었다. 14일 사도첨사, 소비포권관, 웅천현감 등이 달려와서 보고한 내용에 외선 한 척이 춘원포에 정박해 있으므로 불의에 엄습하였더니 외놈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쳐 달아나기에 우리나라 남녀 15명을 빼앗아 돌아오고 적의 배도 빼앗아 왔다고 했다. 오후 2시쯤에 진으로 돌아왔다. 15일 식사를 한 뒤 출항하여 경상수사 원균과 함께 월명포에 이르러 잤다. 16일 새벽에 출항하여 소비포에 이르러 정박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돛을 올려 사천 선창에 이르니 기직남이 곤양 군수와 함께 와 있었다. 그대로 머물러 잤다. 17일 원수가 오정에 사천에 이르러 군관을 보내어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래서 곤양의 말을 타고 원수가 머물고 있는 사천 현감이 맞아주는 곳으로 나아갔다. 교서에 숙배한 뒤에 공사간의 예를 마치고 그대로 함께 이야기하니 오해가 많이 풀리는 빛이다. 원균 수사를 몹시 책망하니 원수사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우습다. 술을 가지고 마시자고 청했다. 8순을 돌리니 원수가 몹시 취하여 상을 물리고 헤어져 숙소로 돌아오니 박종남과 윤담이 와서 보았다. 18일 식사를 한 뒤에 원수가 청함으로 나아가 이야기했다. 또 조촐한 술잔치를 벌였는데 잔뜩 취해서 아뢰고 돌아왔다. 경상수사 원규는 취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만 곤양군수, 거제현령, 소비포 권관 등과 함께 배를 돌려 삼천포 앞에 이르러 잤다. 19일 새벽에 사량 뒤쪽에 이르니 원균 수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칠글 60동이나 캐니 원균 수사가 그제야 왔다. 늦게 출항하여 당포에 이르러 잤다. 20일 늦지막이 출항하여 진에 이르렀다. 우수사와 조방자 정응운이 와서 보고는 정은 곧 돌아갔다. 우수사 및 장흥부사, 사도첨사, 가리포첨사, 충청우후와 함께 활을 쏘았다. 저녁에 피리를 불고 노래했다. 밤이 깊어서 헤어졌다. 미안스러운 일이 많았다. 충청수사는 그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하여 흥양으로 곧장 도로 돌아갔다. 21일 외가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곤양군수 사도첨사, 마량첨사 남도만호, 영등포만호, 회룡포만호, 소비포 권관이 아울러 왔다. 양정원도 와서 봤다. 22일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경상 우우후가 와서 봤다. 나간 군수 사도첨사도 왔다가 갔다. 저녁에 곤양군수 거제현령, 소비포 권관 영등포만호가 와서 이야기하고 밤이 깊어서 돌아갔다. 23일 아침에 공문 초안을 잡았다. 밥을 먹은 뒤에 활터 정자로 옮겨 앉았다. 공문을 적어 보냈다. 그대로 활을 쏘았다. 바람이 몹시 험악하게 불었다. 장흥부사 녹도만호가 같이 왔다. 저물 무렵에 곤양군수와 웅천현감, 영등포만호 거제현령, 소비포 권관도 왔다. 초저녁에 헤어져 돌아갔다. 24일 각 고을에 수군을 징발하는 일로 박원춘, 김륜, 신경황을 내어보냈다. 조방장 정응운이 돌아갔다. 저물 무렵에 소비포가 와서 봤다. 25일 아침에 곤양군수 소비포 권관을 불러와서 같이 아침밥을 먹었다. 사도첨사가 휴가를 받아갔다. 9월 초 7일에 돌아오도록 일러보냈다. 현덕린이 제 집으로 돌아갔다. 신천기도 곡식을 바칠 일로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흥양이 돌아왔다. 활터 정자로 내려가 활 6순을 쏘았다. 정원명이 들어왔다고 했다. 26일 아침에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써 보냈다. 흥양 보자기 막동이란 자가 장흥의 군사 30명을 몰래 그의 배에 싣고 도망간 죄로 처형하여 효수했다. 저녁 나절에 내려가 활터 정자에 앉아서 활을 쏘았다. 27일 우수사는 가리포첨사, 장흥부사, 임치첨사, 우후 및 충청우후가 와서 활을 쏘는데 흥양현감은 술을 바쳤다. 아침에 아들 울의 편지를 보니 아내의 병이 위중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 회를 내보냈다. 28일 비는 아침 6시께 개었으나 바람은 종일 세게 불고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아들 회가 잘 갔는지 아닌지 몰라서 몹시 염려된다. 진도 군수가 와서 봤다.
그 편에 원수의 장계로 해서 문책하는 글이 내려왔는데 대체로 장계를 낸 것에 잘못 풀이한 때문이었다. 29일 아침에 마량첨사 소비포 권관이 와서 같이 밥을 먹었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옮겨 앉았다. 공문을 적어 보냈다. 도양장의 머슴 박도리의 죄를 다스렸다. 도둑 세 놈 중에 장손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얼굴에 도둑자를 새겼다. 해남 현감이 들어왔다. 의병장 성응지가 죽었다니 참으로 슬프다. 30일 맑고 바람조차 없다. 해남 현감 현즙이 와서 봤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 및 장흥부사가 와서 봤다. 저물 무렵 충청 우후, 웅천 현감, 거제 현령, 소비포 권관도 왔다. 허정은도 왔다. 이날 아침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몹시 위독하다고 했다. 벌써 죽고 사는 것이 결단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은 생각이 미칠 수 없다. 그러나 아들 셋, 딸 하나가 어떻게 살아갈꼬. 쓰리고 아프구나. 김양간이 서울에서 영의정의 편지와 심춘겸의 편지를 이곳에 가지고 왔다. 분개한 뜻이 많이 적혀 있다고 했다. 원균 수사에 하는 일이 매우 해괴하다. 나더러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니 천년을 두고서 한탄할 일이다. 곤양군수가 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보지 못하고 보냈으니 너무 섭섭하다. 밤 10시쯤부터 마음이 어지러워 잠을 못 잤다. 가보년 9월 초 1일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여 촛불을 밝힌 채 이리저리 뒤척였다. 이른 아침에 손 씻고 고요히 앉아 아내의 병세를 점쳐보니 중이 환속하는 것과 같고 다시 쳤더니 의심이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아주 좋다. 또 병세가 덜해질지 어떤지를 점쳤더니 귀양 땅에서 친척을 만난 것과 같다는 괴가 나왔다. 이 역시 오늘 중에 좋은 소식을 들을 조짐이었다. 순무 사서성의 공문과 장계 초고가 들어왔다. 초 2일 아침에 웅천 현감 소비포 권관이 와서 같이 아침밥을 먹었다. 저녁 나절에 나간 군수가 와서 봤다. 저녁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좀 나아졌다고 하나 원기가 몹시 약하다고 하니 염려스럽다. 초 3일 새벽에 임금의 비밀 분부가 들어왔는데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병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라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치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새해 동안이나 바다에 나와 있는데 그럴 리가 만무하다. 여러 장수들과 맹세하여 죽음으로써 원수를 갚을 뜻을 결심하고 나날을 보내지만은 적이 험고한 곳에 운거하여 있으니 경솔이 나아가 칠 수도 없다. 하물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초저녁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나라 일은 어지럽건만 안으로 건질 길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랴. 밤 10시쯤에 흥양 현감이 내가 혼자 앉아 있음을 알고 들어와서 자정까지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초 4일 아침에 흥양 현감이 와서 봤다. 밥을 먹은 뒤에 소비포 권관도 왔다. 저녁 나절에 경상수사 원균이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래서 활터 정자로 내려가 활을 쏘았다. 원균 수사가 9푼을 줘 술이 취해서 갔다. 피리를 불게 하다가 밤이 깊어 헤어졌다. 또 미안한 일이 있었다.
우습다. 여도만호가 들어왔다. 초 5일. 달기 운 뒤에 머리가 가려워서 견딜 수 없었다. 사람을 시켜 이를 긁게 했다. 바람이 고르지 않아 나가지 않았다. 충청수사가 들어왔다. 초 6일. 아침에 충청수사 및 우후 마량첨사와 같이 밥을 먹었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옮겨 앉아 활을 쏘았다. 이날 저녁 종 효대 계남이 어머니의 평안하시다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 기쁘고 다행함을 어디다 비기랴. 방필순이 세상을 떠나고 방필순이 그 가족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다. 우습다. 밤 10시쯤에 복춘이 왔다. 저물녘에 김경로가 우도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7일. 아침에 순천부사의 편지가 왔는데 순찰사가 초열흘쯤에 본부에 도착된다고 했다. 좌의 정도 도착된다고 했다. 심히 불행한 일이다. 순천부사가 진에 있을 때 거제로 사냥을 보냈던 바 그들은 남김없이 다 잡았다는데 그 사정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이 몹시 해괴하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에 그것을 지적하여 보냈다. 8일. 장흥부사를 헌관으로 삼고 흥양현감을 전사로 삼아서 초아흐렛날 둑제를 지내려고 입제시켰다. 첨지 김경로가 여기 왔다. 초 9일. 여러 장수들이 활을 쏘았다. 삼도가 아울러 모였는데 원균 수사는 병으로 오지 않았다. 첨지 김경로도 같이 쏘고서 경상으로 돌아가 잤다. 초 10일. 사도첨사가 활쏘기 대회를 열었는데 우수사도 모였다. 김경숙이 창신도로 되돌아갔다. 11일. 일찍이 수루 위로 나갔다. 남평의 생리와 순천의 격군으로서 3번이나 양식을 훔친 자를 처형했다.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저녁 나절에 충청수사가 와서 봤다. 소비포권관은 달빛을 따라 본포로 돌아갔는데 까닭은 원수사가 몹시 모함하려는 때문이었다. 12일. 일찍이 기맘이 방에 왔다. 조방장 정응훈의 종놈이 돌아가는 길에 편지 답장을 써 보냈다. 우수사 충청수사가 함께 왔다. 장흥부사가 술을 내어 함께 이야기하다가 몹시 취해서 헤어졌다. 13일. 어제 취한 술이 깨지 않아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침에 충청 우후가 와서 봤다. 또 조도어사 윤경립의 장계 2통을 보니 하나는 진도 군수를 파면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수륙 양군이 서로 침해하지 말라는 것과 수령들을 전쟁에 보내지 말라는 것이니 그 뜻은 잠옷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저녁에 하천수가 장계 회답과 홍패 97장을 가지고 왔다. 영의정 편지도 가져왔다. 15일. 일찍이 충청수사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망궐례를 했다. 우수사는 약속을 하고도 병을 핑계하니 한탄스럽다. 새로 합격한 사람들에게 홍패를 나누어 주었다. 남원 도병방과 향소 등을 잡아 가두었다. 충청우후가 본도로 돌아갔다. 종 경이 들어왔다. 16일. 충청수사 및 순천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날 밤 꿈에 아들을 보았는데 경의 어미가 아들을 낳을 징조다. 20일. 홀로 앉아 간밤의 꿈을 기억해봤다. 꿈에 바다 가운데 외딴 섬이 달려오다가 눈앞에 와서 주춤 섰는데
소리가 우레 같아 사방에서는 모두들 놀라 달아나고 나만은 우뚝 서서 끝내 그것을 구경하니 참으로 장쾌하였다. 이 징조는 곧 외놈이 화친을 애걸하고 스스로 멸망할 징조다. 또 나는 준말을 타고 천천히 가고 있었다. 이것은 임금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갈 징조다. 충청수사와 흥양현감이 왔다. 거제현령도 와서 보고 곧 돌아갔다. 채찰사의 공문에 수군에게 군량을 받아들여 계속 대라고 했다. 잡아 가두었던 친족과 이웃들을 다 풀어주었다고 했다. 21일 아침에 활터 청자에 나가 앉아 공문을 처리하여 주고 저녁 나절에 활을 쏘았다. 장흥부사, 순천부사, 충청수사가 종일 이야기했다. 어두울 무렵 여러 장수들이 뛰어넘기를 하게 하고 또 사병들로 하여금 씨름을 하게 하다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22일 아침에 활터 정자에 앉았다. 우수사, 장흥부사, 경상우후가 와서 명령을 듣고 갔다. 원수의 비밀 서류가 왔는데 27일에는 꼭 군사들을 출동시키라는 것이었다. 23일 아침에 활터 정자에 올라가 공문을 써 보냈다. 경상수사 원균이 군사 기밀을 논의하고 갔다. 나간의 군사 11명과 방답의 수군 45명을 점거했다. 고성 사람들이 연명으로 하소연하였다. 진주 강운의 죄를 다스렸다. 보성에서 데려온 소관 황천석을 끝까지 추궁했다. 광주에 가두었던 창평현 생리 김이동을 사형하라는 전령을 내보냈다. 저녁에 충청수사와 마량첨사가 와서 봤다. 깊은 밤이 들어서야 돌아갔다. 초저녁에 복춘이 와서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달 기운 뒤에야 돌아갔다. 24일 아침에 대청에 앉아서 공무를 봤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충청수사와 같이 먹었다. 오늘 덕의례를 나누는데 전라좌도는 누른 옷 9벌, 전라우도는 붉은 옷 10벌, 경상도에서는 검은 옷 4벌이었다. 25일 첨지 김경로는 군사 70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저녁에 첨지 박종남은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조봉도 와서 같이 자면서 밤에 모여 앉아 이야기했다. 26일 새벽에 곽재우, 김덕령 등이 견내량에 이르렀으므로 박춘향을 보내어 건너온 까닭을 물었더니 수군과 합세할 일로 원수가 전령하였다고 하였다. 27일 아침에 출항하여 포구에 나가자 여러 배들도 일제히 출항하여 적도 앞바다에 대었다. 그러니 첨지 곽재우, 충용 김덕령, 별장 한명련, 주몽룡 등이 와서 약속하고 각각 원하는 곳으로 갈라 보냈다. 저녁에 병사 선거이가 배에 이르렀으므로 본영의 배를 타게 했다. 저물 무렵 채찰사의 군관 이천문 림득의, 이홍사 이충길, 강중룡 최여해, 한덕비 이안겸, 박진남 등이 왔다. 밤에 잠깐 비가 내렸다. 28일 새벽에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외적을 치는 일로 길흉을 점쳤더니 길한 것이 많았다. 첫 점은 활이 살을 얻은 것과 같고 다시 치니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았다. 바람이 고르지 않았다. 흉도 안바다에 진을 치고 잤다. 29일 출항하여 장문포 앞바다로 마구 쳐들어가니 적의 무리는 험준한 곳에 운거하여 나오지 않는다. 누각을 높이 양쪽 봉우리에는 진지를 쌓고서 항전하러 나오지 않는다. 선봉의 적선 2척을 무찔렀더니 무트로 내려가 도망가 버렸다.
빈 배들만 쳐 부수고 불태웠다. 7천량에서 밤을 지냈다. 가보년 10월 초 1일 새벽에 출항하여 장문포에 이르렀다. 경상우수사와 전라우수사가 장문포 앞바다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충청수사와 선봉의 여러 장수들과 함께 곧장 영등포로 들어가니 흉악한 적들은 바닷가에 배를 태워놓고 한 놈도 나와서 항전하지 않았다. 해질 무렵에 장문포 앞바다로 돌아와서 사도의 2호선이 무태 배를 매려 할 즈음에 적의 작은 배가 곧장 들어와 불을 던지는데 불은 일어나지 않고 꺼졌지만 매우 분통하다. 우수사의 군관 및 경상우수사의 군관은 그들의 실수를 간단히 꾸짖었지만 사도의 군관에게는 그 죄를 무겁게 시행했다. 밤 10시쯤에 7천량으로 돌아와서 밤을 지냈다. 초 3일 몸소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일찌감치 장문포로 가서 종일 싸우려는데 적의 무리들은 두려워 항전하러 나오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7천량으로 돌아와서 밤을 지냈다. 초 4일 곽재우, 김덕령 등과 함께 약속하고서 군사 수백 명을 뽑아 무태 내려 산을 오르게 하고 선봉을 먼저 장문포로 보내어 들락날락하면서 싸움을 걸게 했다. 저녁 나절에 중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수륙이 서로 호응하니 적의 무리들은 갈팡질팡하며 기세를 잃고 동서로 바삐 달아났다. 육군은 적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는 곧 배로 내려왔다. 돌아와 7천량의 진을 쳤다. 선전관 이계명이 표신과 선유교서를 가지고 왔다. 안에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잘이 있었다. 초 6일 일찍 선봉으로 하여금 장문포 적의 서굴로 보내었더니 외놈들이 폐문을 써서 땅에 꽂았는데 그 글은 일본은 명나라와 화친을 의논할 것이니 서로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외놈 한 명이 7천도 산기슭에 와서 투항하고자 하므로 곤양 군수가 잡아 배에 싣고 왔다. 물어보니 영등포 외적이었다. 흉도로 진을 옮겼다. 초 8일 아침에 출항하여 장문포 적의 소굴에 이르니 적들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군대의 위세만 보인 뒤에 흉도로 되돌아왔다가 그대로 출항하여 한산도에 일제히 이르니 밤은 벌써 자정이 되었다. 흉도에서 띠풀 260동을 베었다. 초 9일 아침에 정자로 내려오니 첨지 김경로, 첨지 박종남, 조방장 김응함, 조방장 한명달, 진주목사 배설, 김해부사 백사림이 아울러 와서 아뢰고 돌아갔다. 김과 박은 종일 활을 쏘았다. 박자유는 마룻방에서 자고 춘복이 함께 잤다. 김성숙은 배로 내려가 잤다. 남해현령, 하동현감, 사천현감, 고성현령이 아뢰고 돌아갔다. 10일 아침에 나가 장계초고를 수정했다. 박자윤과 곤양군수는 그대로 머물고 떠나지 않았으며 흥양현감, 보성군수, 장흥부사는 아뢰고 돌아갔다. 이날 밤 2가지 상서로운 꿈을 꾸었다. 11일 아침에 몸이 불편했다. 아침에 충청수사가 와서 봤다. 공문을 처리하였다. 일찍 잘 방으로 돌아갔다. 12일 아침에 장계초고를 수정하였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와 충청수사가 여기에 왔다. 경상수사 원균이 적을 토벌한 일을 스스로 직접 장계를 올리고자 했다.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비변사의 공문에 따르면 원수가 쥐가죽으로 만든 남바위를 전라좌도에 15개, 전라우도에 10개, 경상도에 10개, 충청도에 5개를 나누어 보냈다.
13일. 아침에 아전을 불러 장계 초안을 지었다. 저녁 나절에 충청수사를 내보냈다. 본도 우수사가 충청수사를 와서 보고도 나를 보지 않고 돌아갔다. 술이 몹시 취한 까닭이었다. 종사관이 벌써 사천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천 1호선을 내어보냈다. 14일. 새벽 꿈에 외적들이 항복하여 육혈포 5자루를 바치고 환도도 바치며 말을 전하는 자는 김서신이라고 하는데 외놈들의 항복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16일. 순무사 서성이 해질 무렵에 이곳에 왔다. 우수사 원균수사와 함께 같은 이야기를 했다. 밤이 깊어서 헤어졌다. 아침에 사람을 어사가 있는 곳으로 보냈더니 아침을 먹은 뒤에 당도한다고 했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가 왔다. 어사도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경상수사 원균의 속이는 말을 많이 했다. 몹시도 해괴하다. 원균도 왔다. 그 흉악하고도 패악한 꼴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아침에 종사관이 들어왔다. 18일. 아침에 바람이 거세게 불다가 저녁 나절에 그쳤다. 어사에게로 갔더니 이미 원수사에게 갔다고 했다. 그곳에 갔더니 조금 있다가 술이 나왔다. 날이 저물어서 돌아왔다. 종사관이 교소에 숙배례를 하고서 서로 인사했다. 19일. 대청으로 나가 앉았다가 저녁 나절에 돌아와 수로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사가 우수사한테 가서 종일 술 마시며 이야기했다고 하였다. 아침에 종사관과 이야기했다. 저녁에 종 억지 등을 죄쳐서 왔다. 박원춘도 왔다. 20일. 저녁 나절에 순무어사가 나갔다. 작별한 뒤에 대청으로 올라앉아 있으니 우수사가 와서 아뢰고 돌아갔다. 공문 작성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된다. 밤 10시쯤에 비가 조금 내렸다. 21일. 종사관, 우후, 발포만호가 나갔다. 투항해온 외놈 3명이 원균 수사에게서 왔기로 문초하였다. 영등포만호가 왔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그에게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다. 데려오도록 일러보냈다. 밤에 비가 조금 내렸다. 22일. 의능, 이적이 나갔다. 초저녁에 영등포만호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 심부름이나 시키고자 머물러 두었다. 23일. 그 아이가 아프다고 했다. 종 억의 죄와 애환 정말동의 죄를 다스렸다. 저녁에 그 아이를 본디 있던 곳으로 보냈다. 25일. 저녁 나절에 비가 그쳤다. 몸이 불편하여 방을 나가지 않았다. 남도포만호 거제현령이 왔다. 영등포만호도 와서 한참 이야기하는 적에 전 나간 군수 첨지 신호가 와서 채찰사의 공문, 목화, 벙거지 및 정목 한 동을 가지고 왔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물러갔다. 순천부사 권준이 잡혀갈 때에도 보러 왔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26일. 빙부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첨지 신호에게서 들으니 김상용이 일항이 되어 서울로 갈 때에 남원 분해에 들어가 자면서 채찰사를 보지 않고 갔다고 했다. 시절이 이러하니 참으로 해괴하다. 채찰사가 밤에 순변사의 숙소로 갔다가 밤이 깊어 돌아와 그의 숙소로 왔다고 했다. 채모가 이럴 수가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종 한경이 본영으로 갔다. 오후 6시께 비가 오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27일.
미주왕 첨사가 와서 교서에 숙배하고 그대로 그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 아뢰고 돌아갔다. 30일. 적을 수색하여 토벌하라고 군사를 들여보내고 싶었으나 경상도엔 전선이 없어서 다른 배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 자정에 아들 회가 들어왔다. 가보년 11월 초 1일. 새벽에 망골례를 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나가지 않았다. 초 2일. 전라좌도에서는 사도첨사를, 전라우도에서는 우후를, 경상도에서는 미주왕첨사를 장수로 정하여 적을 수색, 토벌하게 들여보냈다. 초 3일. 김천석이 비변사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투항해온 야에몬 등 3명을 데리고 진에 이르렀다. 수색 토벌하러 나갔다 오니 벌써 밤 10시쯤이었다. 이영남이 와서 봤다. 초 4일. 투항해온 외놈들의 사정을 들었다. 전문을 가지고 갈 유생이 들어왔다. 초 5일. 송한련이 대구 10마리를 잡아왔다. 순변사가 그의 군관으로 하여금 투항해온 외놈 13명을 잡아보냈다. 밤새도록 비가 많이 내렸다. 초 6일. 이영남이 와서 봤다. 이정충도 왔다. 첨지 신호와 함께 이야기했다. 송희립이 사냥하러 나갔다. 초 7일. 아침에 대청으로 나갔다. 항복해온 외놈 17놈을 남해로 보냈다. 저녁나절에 금갑도만호, 사도첨사, 여도만호, 영등포만호가 아울러 왔다. 이날 오정때에 첨지 신호는 원수가 되돌아와서는 수군에 머물러 있다더라고 보고했다. 초 8일. 배 만들 목재를 운반해왔다. 새벽 꿈에 영의정이 이상한 모양을 차려입었고 나는 관을 벗은 채 함께 민종각의 집으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깨었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11일. 동짓날이라 11월 중임에도 새벽에 망골례를 드린 뒤에 군사들에게 죽을 먹였다. 우우후와 정담수가 와서 보고 나서 돌아갔다. 12일. 일찍 대청으로 나가 순천 생리 정승서와 역자가 남원에서 폐해를 끼쳤기로 벌 주었다. 첨지 신호에게 작별의 수를 대접했다. 또 견내량에서 경계선을 넘어 고기 잡은 사람 24명을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13일. 바람이 차차 자니 날도 따뜻했다. 첨지 신호와 아들 회가 이희남 김숙현과 함께 본영으로 갔다. 종 한경도 은진 김정휘 집에 다녀오게 일렀다. 장계도 내보냈다. 원수가 방어사의 군관으로 하여금 투항해온 외놈 14명을 데리고 왔다. 저녁에 율련이 그 누이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망발이 많다. 우습다. 버리고자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까닭이 있다. 버려진 새 아이가 마침내 의지할 곳이 없게 된 때문이다. 15셋 날은 아버지 제삿날이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밤의 달빛이 한낮 같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뒤척거렸다. 14일. 아침에 우병사 김응서가 투항해온 외놈 7명을 자기 군관을 시켜 데리고 왔다. 그래서 곧 남해현으로 보냈다. 이함이 남해에서 왔다. 15일. 음양의 조화가 질서를 잃은 것 같으니 그야말로 재난이다. 오늘은 아버님의 제삿날이므로 나가지 않고 홀로 앉아있으니 슬픈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저물 무렵에 탐후선이 들어왔다. 순천의 교생이 교소의 등본을 가져왔다. 또
아들 울 등의 편지에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상주의 사촌 누이 편지와 그의 아들 윤엽이 본영에 이르렀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읽어보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영의정의 편지도 왔다. 16일 밥을 먹은 뒤에 대청에 앉았다. 우우후 여도만호, 회령포만호, 사도첨사, 녹도만호, 금갑도만호, 영등포만호, 전어란진만호, 정담수 등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는 날씨가 무척 따뜻해졌다. 17일 서리가 눈처럼 쌓였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저녁 나절엔 산들바람이 종일 불었다. 밤 10시쯤에 조카 뇌와 아들 울이 들어왔다. 한밤에 미친 듯 바람이 세게 불었다. 20일 아침에 바람이 잤다. 대청으로 나갔다. 조금 있으니 경상수사 원균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바람이 밤까지 세게 불었다. 21일 아침에 바람이 잤다. 조카 뇌가 나갔다. 그리고 이설이 포표많은 장계를 가지고 갔다. 종, 금선, 운연, 이향, 수석, 행보 등도 나갔다. 김교성, 신경황이 나갔다. 남도포만호, 녹도만호가 나갔다. 22일 아침에 회령포로 나갔다. 날씨는 무척 따뜻했다. 우우후와 정담수가 와서 봤다. 활 5순을 쏘았다. 외놈의 옷감으로 무명 10피를 가져갔다. 23일 흥양군량과 순천군량 등을 받아들였다. 저녁 나절에 이경복이 자기 소실과 함께 들어왔다. 순변사 등이 비난을 받는다고 하였다. 24일 따사롭기가 확실히 봄날 같다. 대청으로 나가서 공문을 적어보냈다. 25일 새벽 꿈에 이 일과 만나 내가 많은 말을 하며 이같이 나라가 위태하고 혼란한 나를 당하여 몸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서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배심 좋게 음탕한 계집을 끼고서 관사에는 들어오지 않고 성박 여염집에 거처하면서 남의 비웃음을 받으니 대체 어쩌자는 것이오. 또 수군의 각 고을과 포구에 배정된 육전의 병기를 독촉하기에만 겨를이 없으니 이 또한 무슨 이치요? 라고 하니 순변사가 말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다. 하품하며 기지개 켜다 깨고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식사를 한 뒤에 대청에 앉아 공문을 적어주었다. 조금 뒤에 우우후와 금갑도만호가 왔다. 피리를 듣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26일 방에 앉아 있으면서 공물을 보지 않았다. 이날 매주를 10마를 쑤었다. 27일 밥을 먹은 뒤에 대청으로 나가 앉아 있다가 좌도 우도로 갈라보낸 투항해온 외놈들을 모조리 와서 모았다. 그래서 총 쏘는 연습을 시켰다. 우우후 거제현령, 사도첨사, 여도만호가 아울러 왔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나마 머무르며 무르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르익다 였습니다.